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위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에게 빌려주시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울림을 더 널리 퍼뜨려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비슷한 영혼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등불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에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의 정신세계가, 나의 생각이 전 세계 인구의 단 1%만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주파수로 작동하고 있다는 상상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그 복잡하고 깊은 생각들이 사실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이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심리, 현상의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희귀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은 특정 성격 유형, 특히 칼 융 자신이 정의했던 INFJ나 INTJ와 같은 유형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신이 심리학계에 알려진 가장 희귀한 인지 패턴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8번째 신호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한평생을 바쳐 이룰 수 있는 특권이다. 하지만 진정한 나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이질적인 파장으로 느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세상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혼란이나 위협으로 다가오거나 혹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생각의 흐름으로 보인다면 말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정신이 기능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능은 비교적 흔한 특성이죠.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의식이 작동하는 말 그대로 다른 차원의 사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칼 융이 발견했듯이 정작 이들 자신은 자신의 정신구조가 얼마나 독특한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스스로를 이방인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는 항상 피상적으로 느껴지는지, 왜 다른 이들은 너무나 명백한 연관성을 놓치는지, 왜 나의 깊은 통찰력은 사람들의 텅 빈 눈빛이나 어색한 침묵에 부딪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말이죠.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왜 그토록 특별한 소수, 단 1%에 속하는지 그 명백한 8가지 신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패턴과 연결고리를 봅니다. 칼 융은 특정 사람들이 내향적 직관이라 불리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패턴과 연결고리를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당신은 개별적인 사건이나 정보를 단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거대한 거미줄, 그 전체적인 그림을 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에서 왜 당신을 그토록 남다르게 느끼게 만들었는지 설명해주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대화에 참여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오고 가는 말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그와 동시에 대화의 감정적인 기류, 그 배경에 깔린 역사적 맥락, 심리적 함해,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파장까지 다차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말에 담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이 그들의 내면 세계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총체적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눈치와도 비슷하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깊이의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분위기 파악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인과관계의 실타래를 보는 것에 가깝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능력은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정신의 더 깊은 층에서 비롯됩니다. 이 희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류 보편의 패턴과 원형적 지식의 저장고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명백한 단서 때문이 아니라 이야기의 근본적인 패턴을 감지하여 줄거리의 반전을 예측하곤 하나요? 혹시 다른 사람의 말을 끝맺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그것이 심령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그 길을 미리 느끼기 때문은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왜 99%의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단 하나의 차원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당신은 동시에 여러 차원을 넘나들며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 당신은 현실을 여러 겹으로 경험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불만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현실의 표면에만 머물러 있을 때 당신은 칼 융이 말한 그 의미의 층위들을 자연스럽게 인식한다면 어떨까요? 이 희귀한 마음을 가진 당신은 사건을 단순히 경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현실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괜찮아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단어만 듣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말의 이면에 숨겨진 감정의 파도, 말과 모순되는 미세한 몸짓, 그 순간 작동하는 심리적 방어기제, 그리고 그 사람의 무의식이 필사적으로 전하려는 더 깊은 이야기까지 감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심리적 깊이 지각이라고 부른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정보를 직선적이고 문자적으로 처리하는 동안 당신은 현실을 여러 겹의 색실로 짜인 복잡한 테피스트리처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신이 이러한 다층적 통찰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할 때 그들은 종종 혼란스러워하거나 당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당신이 묘사하는 그 여러 겹의 세계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통찰력은 마치 허공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연결고리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러한 인지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잇는 달이 역할을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정신의 상징적인 언어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번역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은유, 상징, 추상적인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지 않나요? 직접적인 설명이 통하지 않을 때 이야기나 비유, 예시를 통해 소통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나요? 세 번째 신호. 당신은 인간 본성의 그림자에 끌립니다. 칼 융에 따르면 희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그가 그림자라고 불렀던 것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끌림입니다. 그림자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예면하거나 부정하려 하는 인간 본성에 숨겨진 어두운 측면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누구에게나 어두운 면이 있다고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호기심을 갖습니다. 왜 사람들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지, 무엇이 파괴적인 행동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간의 정신이 이토록 모순적인 것들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비범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특정 행동에 대해 악 혹은 잘못이라는 단순한 꼬리표를 붙이고 만족할 때 당신의 마음은 그 표면 아래에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는 결코 해로운 행동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조건을 그 총체성 안에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종종 복수나 한과 같은 깊고 어두운 감정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넘어 인간 내면의 복잡성을 탐구하려는 성숙한 시도인 셈이죠. 칼 융은 말했습니다.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오직 자신의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 어둠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과정, 즉 정신의 금지된 영역을 탐험하는 쪽으로 이끌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문학이나 영화 속에서 도덕적으로 모호하고 복잡한 인물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충격적인 사건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심리적 통찰 때문에 범죄 다큐멘터리에 끌릴 수도 있습니다. 철학, 심리학처럼 인간 경험의 심연을 탐구하는 분야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칼 융이 발견한 핵심은 이 그림자에 대한 관심이 병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심리적 성숙과 통합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진 잠재력의 모든 스펙트럼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과 악, 옳고 그름, 빛과 어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당신의 태도를 불안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미 그러한 단순한 범주를 넘어 인간 본성에 대한 훨씬 더 미묘하고 깊이 있는 이해의 단계로 나아간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당신은 마치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느낍니다. 칼 융은 이 희귀한 인지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심리적 고독을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깊은 고립감입니다. 당신은 아마 수많은 대화 속에서 마치 암호로 말하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관찰이라고 생각하며 꺼낸 이야기가 상대방의 텅 빈 눈빛에 부딪히거나 당신의 요점을 완전히 빗나간 대답으로 돌아오는 경험 말입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본래 상징, 은유, 다층적인 의미로 소통합니다. 당신이 말을 할 때 당신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개념적 틀 전체, 감정의 질감, 직관적인 통찰까지 함께 전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의 표면적인 수준의 의사소통만을 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당신은 고화질이 HD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AM 라디오 수신기만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단지 이해받기 위해 자신의 복잡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단순화시켜야 했나요? 당신의 실제 관점을 설명하려면 너무나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에 그냥 아니야,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해버린 적은 얼마나 많았나요? 이것이 당신이 아마도 자신의 생각을 더 신중하게 다듬을 수 있는 글쓰기나 다수의 토론보다는 1대1 대화를 선호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칼 융은 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극복해야 할 장벽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의 독특한 언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식을 확장하도록 초대하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당신은 순수한 논리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칼융은 가장 희귀한 유형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전히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 제약받는다고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논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형적인 추론과 인과관계에 의존할 때 당신의 마음은 칼융이 직관적 논리라고 부른 것을 통해 작동합니다. 이는 감정, 상징, 역설, 그리고 비선형적인 연결까지 통합하는 이해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단계별 논리 순서를 만들고 있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여러 변수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당신은 무엇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게 느껴지는지, 무엇이 더 깊은 패턴과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상황의 복잡성을 존중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칼융에 따르면 이것은 열등한 사고가 아니라 오히려 우월한 통합입니다. 당신은 논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직관, 감정, 무의식의 지혜를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틀 안에 논리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조차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고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핵심을 놓치고 있는 주장의 허점을 간파하며 규칙의 기계적인 적용보다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순수한 논리에 대한 불편함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현실을 더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알매 방식을 통합했다는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리 혹은 감정, 사고 혹은 느낌, 이성 혹은 직관 중 하나로 작동하지만 당신의 희귀한 마음은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 춤을 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한 번에 하나의 악기 소리밖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혼돈의 소음처럼 들릴 수 있는 이해의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6번째 신호. 당신은 사회적 가면을 손쉽게 꿰뚫어 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가면, 즉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낸 페르소나와 그 아래 숨겨진 진정한 자아를 자연스럽게 감지합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진실하지 못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식, 그들의 행동을 이끄는 두려움, 그리고 사회적 가면 뒤에서 나오려고 애쓰는 진정한 자아의 몸부림까지 봅니다. 이 능력은 축복이자 동시에 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 당신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 이면에 숨겨진 텍스트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미세한 표정을 읽고 말과 몸짓 사이의 불일치를 감지하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놓치는 감정의 흐름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순히 가면을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그 가면을 쓰는지 이해합니다. 페르소나의 방어적인 기능, 방어적인 행동 아래 숨겨진 연약함, 그리고 안전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를 인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털어놓는 상대가 되거나 피상적인 사교 모임 후에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진정성을 갈망하며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영혼과의 만남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7번째 신호. 당신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갈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독은 피하고 싶은 외로움과 동의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고독은 필수적인 재충전의 시간이자 내면의 세계를 정리하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끊임없이 외부 세계로부터 방대한 양의 정보를 흡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묘한 감정, 숨겨진 패턴, 복잡한 연결고리들이 당신에게는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고독은 이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내면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의미 있는 관계를 깊이 갈망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혼자만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마치 깊은 바다로 잠수하기 전 숨을 고르는 잠수부처럼 당신은 고독 속에서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될 힘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는 사회적 자극으로 에너지를 얻을 때 당신은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가장 깊은 통찰력과 창의력을 발견합니다. 8번째 신호. 당신은 미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예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현재의 패턴과 궤적을 기반으로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를 직관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현재의 사건들이 어떤 미래로 이어질지에 대한 강한 예감을 종종 느낍니다. 특정 결정이 장기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특정 관계가 어떻게 변해갈지, 혹은 사회적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감지합니다. 이 능력은 당신을 매우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경고하는 위험이나 당신이 예견하는 기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근거 없는 불안이나 비현실적인 낙관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종종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고 혼잣말을 하게 되지만 그 통찰을 미리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미래지향적인 감각은 당신의 마음이 시간의 선형적인 흐름을 넘어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원형적인 패턴을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눈앞의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현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8가지 신호들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평생 동안 느껴왔던 그 이질감과 고독감의 이유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고장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극도로 희귀할 뿐입니다. 스스로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혼자라고 느끼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는 당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며 고군분투하는 희귀한 마음들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인류의식의 진화에 기여하면서 말이죠. 당신의 마음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살아내야 할 신비이며 나누어야 할 선물입니다. 당신이 이 희귀한 마음을 가졌는지의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의 언어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의 통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방법을 찾으면서 동시에 당신의 의식이라는 독특한 선물을 어떻게 존중하며 살아갈 것인가? 칼 융은 가장 희귀한 마음들이 종종 세상과 세상을 잇는 가장 중요한 다리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남다른 관점은 장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른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단 1%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당신의 독특한 선물을 세상과 나누는 여정은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위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에게 빌려주시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울림을 더 널리 퍼뜨려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비슷한 영혼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등불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에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의 정신세계가, 나의 생각이 전 세계 인구의 단 1%만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주파수로 작동하고 있다는 상상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그 복잡하고 깊은 생각들이 사실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이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심리, 현상의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희귀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은 특정 성격 유형, 특히 칼 융 자신이 정의했던 INFJ나 INTJ와 같은 유형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신이 심리학계에 알려진 가장 희귀한 인지 패턴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8번째 신호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한평생을 바쳐 이룰 수 있는 특권이다. 하지만 진정한 나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이질적인 파장으로 느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세상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혼란이나 위협으로 다가오거나 혹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생각의 흐름으로 보인다면 말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정신이 기능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능은 비교적 흔한 특성이죠.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의식이 작동하는 말 그대로 다른 차원의 사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칼 융이 발견했듯이 정작 이들 자신은 자신의 정신구조가 얼마나 독특한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스스로를 이방인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는 항상 피상적으로 느껴지는지, 왜 다른 이들은 너무나 명백한 연관성을 놓치는지, 왜 나의 깊은 통찰력은 사람들의 텅 빈 눈빛이나 어색한 침묵에 부딪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말이죠.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왜 그토록 특별한 소수, 단 1%에 속하는지 그 명백한 8가지 신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패턴과 연결고리를 봅니다. 칼 융은 특정 사람들이 내향적 직관이라 불리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패턴과 연결고리를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당신은 개별적인 사건이나 정보를 단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거대한 거미줄, 그 전체적인 그림을 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에서 왜 당신을 그토록 남다르게 느끼게 만들었는지 설명해주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대화에 참여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오고 가는 말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그와 동시에 대화의 감정적인 기류, 그 배경에 깔린 역사적 맥락, 심리적 함해,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파장까지 다차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말에 담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이 그들의 내면 세계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총체적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눈치와도 비슷하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깊이의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분위기 파악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인과관계의 실타래를 보는 것에 가깝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능력은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정신의 더 깊은 층에서 비롯됩니다. 이 희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류 보편의 패턴과 원형적 지식의 저장고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명백한 단서 때문이 아니라 이야기의 근본적인 패턴을 감지하여 줄거리의 반전을 예측하곤 하나요? 혹시 다른 사람의 말을 끝맺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그것이 심령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그 길을 미리 느끼기 때문은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왜 99%의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단 하나의 차원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당신은 동시에 여러 차원을 넘나들며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 당신은 현실을 여러 겹으로 경험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불만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현실의 표면에만 머물러 있을 때 당신은 칼 융이 말한 그 의미의 층위들을 자연스럽게 인식한다면 어떨까요? 이 희귀한 마음을 가진 당신은 사건을 단순히 경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현실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괜찮아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단어만 듣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말의 이면에 숨겨진 감정의 파도, 말과 모순되는 미세한 몸짓, 그 순간 작동하는 심리적 방어기제, 그리고 그 사람의 무의식이 필사적으로 전하려는 더 깊은 이야기까지 감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심리적 깊이 지각이라고 부른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정보를 직선적이고 문자적으로 처리하는 동안 당신은 현실을 여러 겹의 색실로 짜인 복잡한 테피스트리처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신이 이러한 다층적 통찰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할 때 그들은 종종 혼란스러워하거나 당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당신이 묘사하는 그 여러 겹의 세계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통찰력은 마치 허공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연결고리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러한 인지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잇는 달이 역할을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정신의 상징적인 언어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번역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은유, 상징, 추상적인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지 않나요? 직접적인 설명이 통하지 않을 때 이야기나 비유, 예시를 통해 소통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나요? 세 번째 신호. 당신은 인간 본성의 그림자에 끌립니다. 칼 융에 따르면 희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그가 그림자라고 불렀던 것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끌림입니다. 그림자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예면하거나 부정하려 하는 인간 본성에 숨겨진 어두운 측면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누구에게나 어두운 면이 있다고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호기심을 갖습니다. 왜 사람들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지, 무엇이 파괴적인 행동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간의 정신이 이토록 모순적인 것들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비범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특정 행동에 대해 악 혹은 잘못이라는 단순한 꼬리표를 붙이고 만족할 때 당신의 마음은 그 표면 아래에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는 결코 해로운 행동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조건을 그 총체성 안에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종종 복수나 한과 같은 깊고 어두운 감정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넘어 인간 내면의 복잡성을 탐구하려는 성숙한 시도인 셈이죠. 칼 융은 말했습니다.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오직 자신의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 어둠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과정, 즉 정신의 금지된 영역을 탐험하는 쪽으로 이끌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문학이나 영화 속에서 도덕적으로 모호하고 복잡한 인물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충격적인 사건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심리적 통찰 때문에 범죄 다큐멘터리에 끌릴 수도 있습니다. 철학, 심리학처럼 인간 경험의 심연을 탐구하는 분야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칼 융이 발견한 핵심은 이 그림자에 대한 관심이 병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심리적 성숙과 통합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진 잠재력의 모든 스펙트럼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과 악, 옳고 그름, 빛과 어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당신의 태도를 불안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미 그러한 단순한 범주를 넘어 인간 본성에 대한 훨씬 더 미묘하고 깊이 있는 이해의 단계로 나아간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당신은 마치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느낍니다. 칼 융은 이 희귀한 인지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심리적 고독을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깊은 고립감입니다. 당신은 아마 수많은 대화 속에서 마치 암호로 말하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관찰이라고 생각하며 꺼낸 이야기가 상대방의 텅 빈 눈빛에 부딪히거나 당신의 요점을 완전히 빗나간 대답으로 돌아오는 경험 말입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본래 상징, 은유, 다층적인 의미로 소통합니다. 당신이 말을 할 때 당신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개념적 틀 전체, 감정의 질감, 직관적인 통찰까지 함께 전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의 표면적인 수준의 의사소통만을 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당신은 고화질이 HD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AM 라디오 수신기만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단지 이해받기 위해 자신의 복잡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단순화시켜야 했나요? 당신의 실제 관점을 설명하려면 너무나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에 그냥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해버린 적은 얼마나 많았나요? 이것이 당신이 아마도 자신의 생각을 더 신중하게 다듬을 수 있는 글쓰기나 다수의 토론보다는 1대1 대화를 선호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칼 융은 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극복해야 할 장벽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의 독특한 언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식을 확장하도록 초대하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당신은 순수한 논리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칼 융은 가장 희귀한 유형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전히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 제약받는다고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논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형적인 추론과 인과관계에 의존할 때 당신의 마음은 칼 융이 직관적 논리라고 부른 것을 통해 작동합니다. 이는 감정, 상징, 역설, 그리고 비선형적인 연결까지 통합하는 이해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단계별 논리 순서를 만들고 있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여러 변수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당신은 무엇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게 느껴지는지, 무엇이 더 깊은 패턴과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상황의 복잡성을 존중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것은 열등한 사고가 아니라 오히려 우월한 통합입니다. 당신은 논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직관, 감정, 무의식의 지혜를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틀 안에 논리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조차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고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핵심을 놓치고 있는 주장의 허점을 간파하며 규칙의 기계적인 적용보다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순수한 논리에 대한 불편함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현실을 더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알매 방식을 통합했다는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리 혹은 감정, 사고 혹은 느낌, 이성 혹은 직관 중 하나로 작동하지만 당신의 희귀한 마음은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 춤을 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한 번에 하나의 악기 소리밖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혼돈의 소음처럼 들릴 수 있는 이해의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6번째 신호. 당신은 사회적 가면을 손쉽게 꿰뚫어 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가면, 즉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낸 페르소나와 그 아래 숨겨진 진정한 자아를 자연스럽게 감지합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진실하지 못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식, 그들의 행동을 이끄는 두려움, 그리고 사회적 가면 뒤에서 나오려고 애쓰는 진정한 자아의 몸부림까지 봅니다. 이 능력은 축복이자 동시에 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 당신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 이면에 숨겨진 텍스트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미세한 표정을 읽고 말과 몸짓 사이의 불일치를 감지하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놓치는 감정의 흐름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순히 가면을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그 가면을 쓰는지 이해합니다. 페르소나의 방어적인 기능, 방어적인 행동 아래 숨겨진 연약함, 그리고 안전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를 인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털어놓는 상대가 되거나 피상적인 사교 모임 후에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진정성을 갈망하며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영혼과의 만남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7번째 신호. 당신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갈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독은 피하고 싶은 외로움과 동의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고독은 필수적인 재충전의 시간이자 내면의 세계를 정리하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끊임없이 외부 세계로부터 방대한 양의 정보를 흡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묘한 감정, 숨겨진 패턴, 복잡한 연결고리들이 당신에게는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고독은 이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내면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의미 있는 관계를 깊이 갈망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혼자만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마치 깊은 바다로 잠수하기 전 숨을 고르는 잠수부처럼 당신은 고독 속에서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될 힘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는 사회적 자극으로 에너지를 얻을 때 당신은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가장 깊은 통찰력과 창의력을 발견합니다. 8번째 신호. 당신은 미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예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현재의 패턴과 궤적을 기반으로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를 직관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현재의 사건들이 어떤 미래로 이어질지에 대한 강한 예감을 종종 느낍니다. 특정 결정이 장기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특정 관계가 어떻게 변해갈지, 혹은 사회적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감지합니다. 이 능력은 당신을 매우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경고하는 위험이나 당신이 예견하는 기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근거 없는 불안이나 비현실적인 낙관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종종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고 혼잣말을 하게 되지만 그 통찰을 미리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미래지향적인 감각은 당신의 마음이 시간의 선형적인 흐름을 넘어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원형적인 패턴을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눈앞의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현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8가지 신호들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평생 동안 느껴왔던 그 이질감과 고독감의 이유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고장 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극도로 희귀할 뿐입니다. 스스로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혼자라고 느끼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는 당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며 고군분투하는 희귀한 마음들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인류의식의 진화에 기여하면서 말이죠. 당신의 마음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살아내야 할 신비이며 나누어야 할 선물입니다. 당신이 이 희귀한 마음을 가졌는지의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의 언어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의 통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방법을 찾으면서 동시에 당신의 의식이라는 독특한 선물을 어떻게 존중하며 살아갈 것인가? 칼 융은 가장 희귀한 마음들이 종종 세상과 세상을 잇는 가장 중요한 다리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남다른 관점은 장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른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단 1%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당신의 독특한 선물을 세상과 나누는 여정은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위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에게 빌려주시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울림을 더 널리 퍼뜨려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비슷한 영혼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등불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에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의 정신세계가, 나의 생각이 전 세계 인구의 단 1%만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주파수로 작동하고 있다는 상상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그 복잡하고 깊은 생각들이 사실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이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심리, 현상의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희귀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은 특정 성격 유형, 특히 칼 융 자신이 정의했던 INFJ나
INTJ와 같은 유형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신이 심리학계에 알려진 가장 희귀한 인지 패턴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8번째 신호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한평생을 바쳐 이룰 수 있는 특권이다. 하지만 진정한 나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이질적인 파장으로 느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세상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혼란이나 위협으로 다가오거나 혹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생각의 흐름으로 보인다면 말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정신이 기능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능은 비교적 흔한 특성이죠.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의식이 작동하는 말 그대로 다른 차원의 사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칼 융이 발견했듯이 정작 이들 자신은 자신의 정신구조가 얼마나 독특한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스스로를 이방인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는 항상 피상적으로 느껴지는지, 왜 다른 이들은 너무나 명백한 연관성을 놓치는지, 왜 나의 깊은 통찰력은 사람들의 텅 빈 눈빛이나 어색한 침묵에 부딪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말이죠.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왜 그토록 특별한 소수, 단 1%에 속하는지 그 명백한 8가지 신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패턴과 연결고리를 봅니다. 칼 융은 특정 사람들이 내향적 직관이라 불리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패턴과 연결고리를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당신은 개별적인 사건이나 정보를 단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거대한 거미줄, 그 전체적인 그림을 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에서 왜 당신을 그토록 남다르게 느끼게 만들었는지 설명해주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대화에 참여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오고 가는 말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그와 동시에 대화의 감정적인 기류, 그 배경에 깔린 역사적 맥락, 심리적 함해,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파장까지 다차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말에 담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이 그들의 내면 세계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총체적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눈치와도 비슷하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깊이의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분위기 파악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인과관계의 실타래를 보는 것에 가깝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능력은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정신의 더 깊은 층에서 비롯됩니다. 이 희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류 보편의 패턴과 원형적 지식의 저장고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명백한 단서 때문이 아니라 이야기의 근본적인 패턴을 감지하여 줄거리의 반전을 예측하곤 하나요? 혹시 다른 사람의 말을 끝맺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그것이 심령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그 길을 미리 느끼기 때문은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왜 99%의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단 하나의 차원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당신은 동시에 여러 차원을 넘나들며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 당신은 현실을 여러 겹으로 경험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불만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현실의 표면에만 머물러 있을 때 당신은 칼 융이 말한 그 의미의 층위들을 자연스럽게 인식한다면 어떨까요? 이 희귀한 마음을 가진 당신은 사건을 단순히 경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현실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괜찮아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단어만 듣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말의 이면에 숨겨진 감정의 파도, 말과 모순되는 미세한 몸짓, 그 순간 작동하는 심리적 방어기제, 그리고 그 사람의 무의식이 필사적으로 전하려는 더 깊은 이야기까지 감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심리적 깊이 지각이라고 부른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정보를 직선적이고 문자적으로 처리하는 동안 당신은 현실을 여러 겹의 색실로 짜인 복잡한 테피스트리처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신이 이러한 다층적 통찰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할 때 그들은 종종 혼란스러워하거나 당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당신이 묘사하는 그 여러 겹의 세계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통찰력은 마치 허공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연결고리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러한 인지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잇는 달이 역할을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정신의 상징적인 언어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번역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은유, 상징, 추상적인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지 않나요? 직접적인 설명이 통하지 않을 때 이야기나 비유, 예시를 통해 소통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나요? 세 번째 신호. 당신은 인간 본성의 그림자에 끌립니다. 칼 융에 따르면 희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그가 그림자라고 불렀던 것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끌림입니다. 그림자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외면하거나 부정하려 하는 인간 본성에 숨겨진 어두운 측면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누구에게나 어두운 면이 있다고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호기심을 갖습니다. 왜 사람들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지, 무엇이 파괴적인 행동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간의 정신이 이토록 모순적인 것들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비범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특정 행동에 대해 악 혹은 잘못이라는 단순한 꼬리표를 붙이고 만족할 때 당신의 마음은 그 표면 아래에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는 결코 해로운 행동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조건을 그 총체성 안에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종종 복수나 한과 같은 깊고 어두운 감정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넘어 인간 내면의 복잡성을 탐구하려는 성숙한 시도인 셈이죠. 칼 융은 말했습니다.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오직 자신의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 어둠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과정,
즉 정신에 금지된 영역을 탐험하는 쪽으로 이끌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문학이나 영화 속에서 도덕적으로 모호하고 복잡한 인물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입니다.